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싸요, 카더라, 싫어요에 대한 설득 협상 화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허유진입니다. 네,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또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소비자랑 아니면 내 배우자랑 아니면 여자친구와 아니면 그 주변 분들과 소통 잘 되십니까? 네,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셔야 이 강의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설득 협상 화법이잖아요. 제 오늘 제목이 설득, 우리가 설득하는 일은 아니나 많은 분들이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건 알겠고, 화법은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협상은 좀 생소하시죠. 네, 그래서 그걸 나눌 텐데 화법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 다르고 다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다르고 다르다. 시작. 아 다르고 다르다. 네, 한국말은 특히나 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챙겨온다고 하는데 예시를 들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날 목표달성 세미나 할 때 요걸 다 나눠줬었어요. 코어 인센티브 플러스 프로그램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 소비자가 물어요. 언니 코어 플러스가 뭐예요? 물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코어가 플러스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실래요?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언어의 품격, 우리가 언어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 코어 플러스 프로그램이란 자기 혹시 축구 선수 이강인 알아? 물어보시는 거죠. 알죠, 유명하잖아요. 이강인하고 100m 경주에서 이기는 방법 알려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을, 그죠? 근데 쉬워. 출발선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지, 이강인보다. 예. 그러면은 이길 수 있겠지. 그게 어렵다면 7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지. 자, 그거랑 똑같은 게 이거야. 출발선이 다른 거지.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안에 있어도 출발선이 다르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말의 화법이 달라지죠. 네. 그리고 이런 거죠. 또 바둑기사 이세돌 알지? 이세돌이랑 우리가 바둑을 뜨면 절대 이길 수 없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오수 접고 진다고 하면 다섯수를 접어주고 친다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거야 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화법이 바로 아 다르고 다른 화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설득 협상 화법. 이 협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창하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오너와 오너끼리 만나서 최대 이익을 얻어낸다. 그게 협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업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대화에 이 협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 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업이 술술술 풀리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문제 해결 협상 기술인데 욕구를 아는 욕심술입니다. 두 번째는 반론을 극복을 하는 협상 기술, 감정을 읽는 독심술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를 제안하는 심리 기술, 가치를 주는 핵심술입니다. 자, 욕심술, 독심술, 핵심술에 대해서 3가지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먼저는 욕구를 아는 욕심술이에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협상 기술인데요. 협상의 이론의 흐름은요, 협상 1.0, 2.0을 거쳐서 지금은 협상 3.0 시대라고 하거든요. 협상 1.0은 정해진 파이 안에서 내 것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기술이죠. 예컨대 똑같은 이렇게 우리 음료수가 한 병 있어요. 300ml짜리 음료수라고 치면 내가 한 200ml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똑같이 150, 150이 아니라 200ml를 먹고서 사람이 100ml를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협상 1.0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똑같은 음료 하나가 있는데 나는 그냥 찬기만 해결하고 싶고 그분은 목이 말라서 먹고 싶으면 내가 찬 그 음료수를 조금 대고 있다가 목이 마른 그분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 지금이 협상 3.0 시대거든요. 상대의 인식, 감정의 변화로 가치를 키우는 의사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장충식 대표님, 진영 대표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청소기 어디 있더라? 이렇게 물어봐요. 장충식 대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답을 아시겠지만. 네. 예, 협상 1.0 시대는 현상만 봐요.
그래서 저 있네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소기가 어디 있는지를 진짜로 묻는 줄 알고 저기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게 협상 1.0 시대. 협상 2.0 시대는 왜 청소기 들으려고? 그럼 내가 설거지할게. 우리 넷플릭스에 올라온 새 영화 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낫죠. 일본은 낫죠. 1.0보다는. 자, 지금 현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협상 3.0 시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청소기를 물을까? 아, 청소를 하고 싶구나. 자기가 힘들구나. 오늘 힘들었잖아, 자기. 내가 청소할게. 쉬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협상 3.0 시대의 대화법입니다. 네. 우리 이재성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 내가 오늘 된장찌개 처음 끓였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면 협상 3.0 시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지성애드님. 파는 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그릇 더 줘.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만큼 맛있구나. 이 사람이 배 터지게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그릇 더 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런 말을 할까라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는 거죠. 협상 3.0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속뜻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해주시는 거죠. 이재성 의원님,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아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전화했으니까 만나서 하는 거 아니고. 네, 한수민다님,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당신이 중요해라고 하셨어요, 한대웅 의원님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해서 미안해라고 해야 된대요. 당신이 그런 말 나오게끔 내가 했구나, 미안해라고 해줘야 된대요.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된대요. 네, 두 번째요. 자, 이재성 의원님, 자기야, 어머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보세요. 한수민 의원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영을 못합니다. 저는 뭐라 했냐면 내가 빠져 죽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아니래요.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해서 미안해. 이래 해야 된다고요.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 하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하면 그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딱 2번까지만 이 얘기할 수 있어요. 3번이 넘어가면 저희가 또 저렇게 얘기하는 할 수 있대.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요구인가, 욕구인가를 보고 요구는 욕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누구부터 구할 거야가 중요한 대답이 아니에요. 욕구가 난 당신의 사랑을 원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 제품 맨즈 에너지 팩입니다. 근데 누가 구입하십니까? 남자들이 구입하십니까? 보통은 여성분들이 구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먹어요. 이름이 맨즈 에너지 팩이지만 저도 먹고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분들께 선물도 하시죠. 왜 그렇게 여성분들이 사서 남편께 선물하고 드시게끔 할까요? 남편 생각해서 과연 그럴까? 그렇죠. 아직까진 죽으면 안 돼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어디 나가서 건강하다 소리 들으면 좋죠. 그리고 행복하게 같이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구매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 맨즈 에너지 팩을 그냥 설명을 듣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거죠. 저는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린대요. 여기 오메가3가 들어가잖아요. 세몬 오메가3를 얘기하고 싶어요. 인체 혈관이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인체 혈관은 12만 킬로미터래요. 우리가 집 앞에 있는 도로도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12만 킬로미터 혈관은 언제 보수공사하겠습니까? 세몬 오메가3로
네, 한번 관리해보세요.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혈관 방지턱을 들여서 얘기하는 거죠. 혹시 혈관 방지턱이라고 들어봤어요?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방지턱 하나만 있어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시속 200km 이상으로 혈액이 빠르게 달리는 혈관에 만약 보이지 않는 작은 방지턱, 이게 우리가 혈전이죠. 피딱지. 네. 그게 생긴다면 건강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분들 생활 습관 보시면 언제 혈관 방지턱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분들이 챙겨 먹습니까? 잘 안 챙겨 먹죠. 그래서 잘 챙겨 먹기 위해서 하루 2포면 되는데 날이 밝아지면 밝은색, 날이 어두워지면 어두운 색,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그나마 챙겨 드실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네, 되게 좋죠. 이런 예시, 그죠? 외워볼까요? 우리 외워둘까요? 네, 그때는 다 연습을 했었거든요. 연습을 하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욕심술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읽는 독심술이에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분들이 싫어요, 나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반론이 나오죠. 네,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는가예요. 비싸던데, 내가 쓰던 게 있어서 남들이 그거 안 된다 하던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는요, 우리가 일단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비싸, 다 안 된다던데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날카로워지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등치 큰 놈이 이기겠죠. 자, 그런데 등치가 비슷하다 하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을 때 대부분 고양이가 양양펀치를 날리죠.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왜 싸우는가를 보면요, 서로 시그널이 달라서 싸운대요. 강아지의 꼬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반갑다, 안녕이라는 의미고, 고양이의 꼬리는요, 다가오지 마, 경계의 의미래요. 그래서 강아지가 꼬리를 이렇게 들어요. 반갑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꼬리를 들죠. 고양이의 꼬리는 경계, 다가오지 마인데 강아지가 볼 때 아씨 반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가 또 그 반가우니까 나도 반가워 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와요. 고양이가 볼 때 어떨까요? 이놈 나랑 싸우자는 놈이네 이러면서 양양펀치를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서로의 시그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비자들을 만날 때 싫어, 비싸 이런 소비자를 만날 때 강아지의 인상으로 보는 거죠. 조금 더 포용해주고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을 강아지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는, 상대의 노는 불안해서 오는 거절이구나. 나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메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론화법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대응할 수 있을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싫어요의 반론화법이에요. 내가 먹던 게 있어서요 라고 할 때 세븐 오메가3 한번 드셔보세요 라면 내 오메가3 먹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근데 있잖아, 잘 듣던 감기약도 듣지 않을 때 있지. 그럴 때는 먹던 약을 계속 먹지 않고 다른 성분으로 바꿔줘야 된대. 그래서 몸에 내성이 생겨서 처음만큼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전문의들 추천하는 방법인 지그재그 블렌드 한번 시도해보세요 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오메가3 드시면서 좀 어떠세요 물어보고 그분이 근데 별로 모르겠던데 이러면 한번 바꿔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비싸요 말씀 많이 하시죠. 아메이 좋긴 한데 비싸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시성비를 듣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건강식품을 왜 먹을까? 이죠. 건강식품은 가성비보다, 가격 대비 성능보다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 시성비예요. 시성비가 좋아야 하는 거 아시죠? 쓰고 버리는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몸에 남는 제품은, 아메 제품 다 몸에 남는 거죠.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퍼스널 케어 다 몸에 남는 겁니다. 몸에 남는 제품은 시간 대비 성능, 바로 시성비가 좋아야 돼요.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인데 얼마나 저렴한가를 보지 마시고 얼마나 건강에 도움되는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분들이. 네. 그 다음에 요거죠. 가격 결정 방법이에요.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채소의 가격은 마트 계산대가 아니라 주방에서 결정되고요. 화장품의 가격은 계산대가 아니라 화장대에서 결정되는 거죠. 채소를 내가 10,000원치를 주고 사왔어요. 유기용 채소라고. 사왔는데 5,000원치는 해서 먹고 반은 남았는데 이게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치 먹은 거예요? 5,000원치는 먹고 5,000원치는 버린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 결정된다고 하고 화장품은 내가 10만원짜리 화장품을 사왔어요. 근데 한 번 바르고 안 발라요. 그럼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잘 먹을 수 있는 걸 선택하시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의 가격도 교재창이 아니라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이 아닌 비용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오래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카더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거 안 된다 카던데, 그거 어렵다 카던데 이런 거죠. 네. 그 비싸다 카던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비싸다 카던데. 제가 그럴 때 강사가 그렇게 물을 때 네가 써봤나? 이래 물어봐거든요. 네 써봤나? 벌써 저랑 뭐 고양이라고 이러면서 저를 뭐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내가 입을 옷이에요. 내가 입을 옷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입어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긍정적인 말 100마디보다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더 빨리 전해집니다. 그래서 카더라가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옷은 결국 내가 직접 골라야 더 오래 입고 그리고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되 리더님께서 직접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버스 목적지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80번, 81번 버스 목적지 갔습니까? 번호 하나만 달라도 목적지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성분표, 인상 결과표 이런 걸 보여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성분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추측보다는 꾸준히 먹어본 사람이 말하는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에 따라 목적지가 전혀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입을 옷 생각 안 나고 버스 목적지 생각 안 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이런 거 걱정되시죠? 그럴 때 제가 일반화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feel, felt, found만 기억하시면 돼요. feel은 뭐예요? 느끼다죠. 느끼다. felt는 느꼈다. 과거형이에요. found는 찾다 혹은 알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비싸다더라. 그 비싸다. 이렇게 아시는 분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게 비싸게 느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부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었어요. 필필트 나왔죠. 그런데 다만 나중에 그분들께서 써보고 나니까 가격 1,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더 중요하구나.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아시게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feel, felt, found 구조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재석 의원님, 소비자들이 반론할 때 뭐라고 혹시 얘기했어요? 소비자분들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비싸다더라, 뭐 이거 말고. 원래 먹던 게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feel, felt, found. 원래 먹던 게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먹던 게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처음엔 다들 드시는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런데 다만 나중에 그분들께서 바꿔 먹어보시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시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feel, felt, found 기법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심술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치를 주는 핵심술입니다. 핵심술. 이제 가치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심리기술이거든요. 자, 아메이 사업의 3가지 가치를 이렇게 제가 초성으로 풀어봤는데요. 혹시 3가지 맞추실 수 있는 분? 제가 이제 이게 정답은 다 각자 다르겠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아시는 분 말고.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께. 자주시님 아시니까. 그죠? 네. 하수민 의원님 뭘까요? 이 3가지. 알려주지 마세요. 네, 하수민 의원님 한번 해보세요. 질러보십시오. 커피 쿠폰 쏩니다. 시읒 디귿, 시읒 지읒, 시읒 리을. 수단? 수단. 시읒 지읒. 상징. 아메이 사업의 3가지 같이. 또 시읒 리을은 사람. 오. 하나 맞췄어요. 하나. 네. 혹시 이제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상담 성장 사랑. 오, 2개 맞췄습니다. 자, 하수민 언니 빨리. 이건 뭘까요, 이거?
한번 드릴게요. 소득. 성장. 이재성 교수님 두 개 지금 맞췄다니까요. 네. 성장. 사람. 오, 맞습니다. 하수민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메이 사업의 세 가지 가치 그냥 제가 꼽아본 거예요. 소득, 성장, 사람. 아메이 사업이 소득이 안 된다면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실까요? 네, 토요일날 이 날씨에 안 나오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에 또 포커스를 두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사업이죠. 이 세 가지 가치를 꼽아봤는데요. 소득의 가치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이제 정립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트 포인트 얼마 주는지 아세요? 보통 지금은 0.1%, 0.5% 주다 지금 0.1%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0.1% 마트 포인트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얘기하시는 거죠. 네. 0.1% 돌려준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더 편하게 구입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마트보다 적립률이 몇 배예요? 우리가 제세하 3%죠. 그럼 마트보다 30배. 예. 그리고 우리가 35%죠. 최대. 예. 마트보다 350배. 30배에서 350배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확 커지겠죠. 그래서 소득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소비 소득인 거죠. 우리가 소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에 있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경험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소득의 가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성장의 가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복리 좋아하십니까? 복리 저 좋아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복리 저축과 같아요.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들려줄수록 소득이 복리로 늘어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과 아름다움도 복리로 성장한다는 거죠. 네. 너무 괜찮죠?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그죠? 네. 다음에 가치 성장. 네. 우리가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죠. 최고의 학습과 성장은 단지 보고 듣기만 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설명하면서 알려줄 때라고 하잖아요. 혼자 성장하는 사업이 아메이 사업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때 내가 더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은 사람의 가치예요. 수명 연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행동문화 전문가인 마크 스티비치 박사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수명이 22%나 늘어난대요. 유행 가사처럼 보약 같은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아 물론 내가 잘 되길 응원하는 좋은 친구들만으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42.195 마라톤을 우리가 그냥 달리면 안 되겠죠. 성적을 좋게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페이스메이커 달리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앞에서 먼저 달리고 이끌어주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달리지 마세요. 개수선까지 우리 함께 달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욕심술, 독심술, 핵심술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네.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씀 혹시 이해되세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요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요구보다는 욕구, Y에 집중하는 욕심술, 싫어요, 카드라에 대한 노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극복을 하는 현상 기술인 독심술. 그들이 불안해서 거절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 불안하구나. 그래서 포용하고 수용한 다음에 안심시켜주는 거죠.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안심시켜주는 거죠. 독심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가치를 품격 있게 소득, 성장,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제시해주는 핵심술. 세 가지 술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가 지식의 높이보다 확신의 깊이가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결국 소비자를 움직이는 건 내 확신이고 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전달할 때, 아메이 제품을 전달할 때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지를 조금 되돌아보시고 학습을 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사업에 기회를 나눠주시고 제품을 나눠주시고 건강과 미용을 나눠주시는 우리 멋진 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